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혹시 머리숱이 줄어든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가 비어 보이기 시작할 때,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허무한 마음이 밀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탈모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들에게 갑자기 탈모가 급증하는 데는 5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머리카락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숱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1장. 첫 번째 이유. 남성 호르몬 변화. 여러분,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성 호르몬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빠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뒤에는 아주 구체적인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남성다움을 유지하게 해주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변환되면서 DHT라는 물질로 바뀌는 과정인데요. 이 DHT가 바로 모발의 가장 큰 적입니다. 머리카락은 모낭이라는 칩에서 자랍니다. 이 모낭이 튼튼해야 머리카락이 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그런데 DHT는 이 모낭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결국 머리카락 뿌리를 위축시킵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나중에는 성장을 멈추고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머리숱이 많아서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찍힌 사진을 보니 정수리 부분이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머리가 빠졌나?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탈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DHT가 누구에게나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DHT의 영향을 줄이고 탈모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두피도 달라집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같은 음식은 머리카락에 직접적인 힘을 줍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켜 DHT 생성을 더 촉진합니다. 저도 예전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산책과 명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니 머리 빠지는 속도가 확실히 완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르몬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줄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본다고 머리카락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운동, 음식, 마음 관리, 이 3가지가 DHT의 공격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두렵다면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단순히 머리 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신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2장. 두 번째 이유. 스트레스와 긴장. 여러분,
두 번째 탈모의 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큰 걱정이 있거나 마음이 불안해서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지는 걸 본 적. 저도 딱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적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결국 머리카락 뿌리까지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힘을 잃고 빠지는 겁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밤낮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늘 긴장 속에서 살았죠. 어느 날 아침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수십 가닥씩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빨리 빠질 줄이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가 탈모의 강력한 원인이라는 걸요. 스트레스성 탈모는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가 한쪽 부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숱이 줄고 가늘어집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쉽게 끊어지고 심지어 두피가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첫째, 호흡과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5분,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신다, 내쉰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스트레스가 머리카락을 빼앗는 대신 호흡이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던 습관을 버리고 11시 전에 불을 껐습니다. 처음엔 뒤척였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숙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면은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의 약입니다. 머리카락도 밤에 자라기 때문에 숙면은 탈모 예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저는 예전엔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화도 잘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내려놓자는 마음을 가지니 훨씬 편해지더군요. 특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웃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될 때 머리카락도 그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할 때 머리카락도 다시 힘을 얻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관리가 곧 탈모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도 머리카락이 빠져서 속상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카락은 내 마음을 따라간다. 오늘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돌보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숱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에 있습니다. 3장. 세 번째 이유. 잘못된 식습관. 여러분, 이번 장에서는 탈모를 불러오는 세 번째 이유,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고기와 술로 과식한 날들. 그런 날이 이어지면 몸은 물론이고 머리카락까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0.3mm씩 자라면서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영양 불균형이 심하다면 머리카락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40대 후반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햄버거, 튀김, 라면, 탄산음료. 그때는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50대가 넘어가자 머리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머리카락이었구나. 잘못된 식습관이 왜 탈모를 부를까요? 첫째, 단백질 부족입니다. 머리카락의 90%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기나 생선 대신 빵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으면 머리카락이 자라날 재료가 부족해지는 거죠. 결국 머리는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둘째,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입니다. 특히 철분, 아연, 비타민 D, 비오틴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모근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손톱이 잘 갈라지고 피부가 푸석하다면 머리카락도 이미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셋째, 지방과 당분 과다 섭취입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은 혈액 속 지방을 늘리고 혈관을 좁힙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 뿌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죠. 특히 기름진 술안주와 맥주, 달달한 간식은 머리카락에게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저는 탈모가 심해진 이후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두부, 견과류 같은 단백질 음식을 챙겼습니다. 점심에는 채소와 생선을 늘리고 저녁은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면과 튀김은 줄이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실천하니 머리카락 빠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건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 시작은 식탁에서부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머리카락을 위한 음식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계란. 노른자에는 비오틴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핵심 영양소죠. 둘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블루베리 같은 음식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모근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기름, 설탕, 술, 그리고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일시적으로는 맛있을지 몰라도 머리카락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을 남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지금도 자라고 있고 여러분의 식습관이 바뀌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달걀을 챙기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이 한 끼가 내 머리카락의 내일을 만든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 하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머리카락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4장. 4번째 이유. 혈액순환 저하. 여러분, 이번 장에서 살펴볼 4번째 이유는 바로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머리카락은 어디에서 자랄까요? 겉으로 보이는 건 가늘고 긴 머리카락이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 뿌리, 즉 모낭에서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낭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즉,
피가 잘 돌아야 머리카락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50대 이후가 되면 혈액순환이 점점 원활하지 못해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 흔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면서 피가 잘 돌지 않게 되죠. 머리로 가야 할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힘을 잃습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빗을 때마다 빗살 사이에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힘이 없지? 샴푸를 잘못 쓰고 있나? 처음엔 단순히 샴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원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탈모 고민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그저 피부 위에 달린 장식품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혈액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영양분이 모낭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머리카락은 시들어버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도 처음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걸음 몇 발자국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3주 정도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이 줄고 두피가 예전보다 덜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가 돌면 머리카락도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둘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의외로 많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마늘, 토마토, 그리고 녹차 같은 음식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반대로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술, 짠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저도 한동안 늦은 밤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즐기곤 했는데 그 습관을 줄이자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카락 빠짐도 줄었습니다. 셋째, 두피 마사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피를 가볍게 눌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끝으로 머리카락 뿌리를 살살 눌러주고 문질러주면 두피 쪽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샴푸할 때 2분에서 3분 정도 두피를 마사지하면 피가 머리까지 더 잘 올라가게 되죠. 저는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 머리가 훨씬 시원해지고 하루 피로도 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이틀 걷는다고 한 번 두피를 문질렀다고 해서 당장 머리카락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쌓아가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두피와 머리카락은 반드시 변화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머리카락이란 결국 내 몸 전체 건강의 신호구나. 심장이 힘차게 뛰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때 머리카락도 그 힘을 받아 살아납니다. 반대로 혈액이 막히고 몸이 무거워지면 머리카락도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탈모는 단순히 머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라는 더 큰 건강 문제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게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하루 30분의 걷기, 한 줌의 견과류, 그리고 잠깐의 두피 마사지.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피가 돌면 머리카락도 살아납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혈액을 살리고 머리카락을 지켜내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5장 다섯 번째 이유, 유전적 요인.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유전적 요인입니다. 탈모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 쪽에서 탈모가 있었다면 그 유전자가 자녀에게도 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머리카락은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저 역시 아버지를 떠올리면 머리숱이 많지 않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젊었을 때부터 나도 결국 머리가 빠지겠구나 하는 불안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0대 중반쯤부터 앞머리가 조금씩 얇아지는 게 보였죠. 그 순간 역시 유전은 피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유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유전은 단지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일 뿐 반드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건강 관리,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탈모의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탈모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단백질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챙기며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탈모가 훨씬 늦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유전은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에서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40대 후반부터 눈에 띄게 머리가 빠지셨던 것과 달리 저는 관리를 시작한 덕분에 50대 중반까지도 비교적 머리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그리고 두피 청결 관리,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이어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유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나타날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들었을 때 우산을 준비하면 젖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탈모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부터 관리라는 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탈모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며 유전적 요인이 더 빨리 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 생선, 콩류,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아연, 철분, 비타민 B군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달걀과 견과류를 챙기는데 이것만으로도 머리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셋째, 두피 관리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도 두피가 건강하면 머리카락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샴푸할 때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는 것. 그리고 하루 한 번은 두피에 산소가 잘 통하도록 시원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머리가 빠지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해온 덕분에 탈모의 속도는 확실히 늦출 수 있었습니다. 유전이라는 이름 앞에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관리와 습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유전은 탈모의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실제로 자라나서 머리숱을 빼앗을지 아니면 조용히 잠든 채로 남을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리라는 물과 햇빛을 제대로 주신다면 그 씨앗은 절대로 자라나지 못할 겁니다. 에필로그. 머리카락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남성 탈모가 급증하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 변화. 두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 세 번째, 영양 불균형. 네 번째,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유전적 요인. 이 5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흔들리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들며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까지 피하게 되는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탈모는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져도 그것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탈모의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삶의 자신감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했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저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저의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탈모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를 성실히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두피 청결.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머리숱이 줄어들어도 마음의 힘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머리카락을 지키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삶의 빛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탈모는 더 이상 숨길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탈모는 내 인생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 수 있다. 이 다짐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젊음을 상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머리카락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탈모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관리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인생의 균형을 돌아보게 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탈모 예방이자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